혹시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우리 인간이 서로를 파괴하는 경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불안감의 한가운데로 바로 들어가 보죠. AI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이거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회사들, 우리가 매일같이 이용하는 아마존, 구글, 디즈니 같은 곳에서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때 기술 혁신의 상징이었던 기업들이 지금은 대규모 해고의 파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이 해고의 물결은요, 그냥 몇몇 회사가 사람을 줄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거대한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 바로 이 기업이 있습니다. 60만 명.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 이건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로봇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보는 일자리의 수입니다. 전체 업무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건데, 한때 혁신적인 일자리 창출의 아이콘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가장 큰 일자리 파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이건 그냥 막연한 우려가 아닙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 데런 에스머글루 교수가 내놓은 아주 날카로운 경고예요. 성공한다면 아마존은 일자리 창출자가 아니라 파괴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죠. 이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 앞에서 노동자들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은요, 과거 산업혁명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 강력한 저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일 수 없다. 현대차 노조의 이 한마디 정말 상징적이지 않나요? 기술 도입을 무조건 막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동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의 주도권을 회사에만 넘겨주지 않겠다. 그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 우리도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차이가 보이는 거죠. 과거 러다이트 운동은 말 그대로 기계를 부수면서 기술 자체를 멈추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기술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술이 도입되는 조건과 과정을 통제하고 협상하려는 거죠. 파괴가 아니라 아주 스마트한 관리로 진화한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저항과 갈등 대신에 기계와 인간이 서로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함께 일하는 완전히 새로운 협력의 길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몇몇 기업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흥미로운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손으로 밸브를 조립해서 품질이 좀 들쑥날쑥하던 작은 부품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가 로봇파를 도입해서 불량률은 확 낮추고 생산량은 급증시켰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기존 인력을 내보내는 대신 그분들을 신제품을 개발하는 R&D 팀으로 옮긴 거예요. 그 결과 이 회사는 매출 100억을 넘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위협을 기회로 바꾼 완벽한 사례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동화의 목표는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지루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는 에너지를 더 창의적이고 더 인간적인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이 회사만의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로봇 엔지니어, 로봇 감독관, AI 지휘관처럼 AI와 로봇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고 또 협업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여러 산업에서 빠르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새로운 전문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직업이 바로 슈퍼 매니저입니다. 이들은 직접 코딩을 하거나 부품을 조립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AI라는 초특급 선수단을 지휘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나 감독 같은 존재죠. 이들의 핵심 역량은 손기술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통찰력과 전략적인 판단력입니다. 자, 개인이 이렇게 열심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역할을 바꾸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AI가 만들어낼 어마어마한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 어떡하죠? 이제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 더 큰 사회 전체의 그림을 봐야 할 때입니다.
아마 이 질문이 AI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 AI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부를 만들어낼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그렇다면 그 부는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계약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순환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요. AI 자동화가 창출한 부를 로봇세 같은 형태로 걷어서 그걸 다시 기본소득 같은 형태로 사회 전체에 공유하자는 구상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명확합니다. 기술 발전의 이익을 소수의 기술 자본가만 독점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걸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 주거, 의료 같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고 AI로 인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자는 거죠. 이런 기본사회 모델은 다른 나라들의 접근법과는 꽤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이 기업 주도의 재교육에, 일본이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는 데, 그리고 유럽이 인간 중심의 규제에 집중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기술이 만든 이익을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AI가 가져올 위협과 그에 맞선 저항, 그리고 공존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미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단순히 일자리를 지키면서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기계가 인간을 고되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시간에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더 철학적이고 더 존엄한 활동에 집중하는 새로운 시대, 바로 AI 르네상스를 여는 겁니다. 물론 이런 AI 르네상스가 저절로 오지는 않겠죠. 새로운 기술을 책임감 있게 도입하는 기업,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개인, 그리고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만드는 사회, 이 세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노력할 때만 가능한 미래입니다. 결국 기술은 정해진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우선하고 어떤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선택의 문제죠.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